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공간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마련됐습니다.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을 연 공간인 만큼 이곳이 지닌 역사적 의미는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벽에 걸린 수백 명의 이름.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다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위패입니다. 유해마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의 공간, 기억의 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규모지만 오늘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추도 공간을 마련하여 우선 815위를 모셔 안치할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유족들은 벽에 걸린 자신의 친척, 부모님의 이름을 찾아 애타는 마음을 달래봅니다. 아버지라 소리를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불러보고 우리 아버지를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나온 사람이야. 제사 때마다 와서 와야지. 내가 살아있는 한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동원 노동자상 홀로그램 등도 전시됐습니다. 이곳 기억의 터엔 최대 4천여 위의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고가 밝혀진 분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 815위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2만 4천여 명. 그중 2만 3천여 명은 아직 위패조차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던 일본 정부가 오히려 강제징용과 노역은 없었다는 사진과 증언을 모아 공개하는 등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을 연 공간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관은 바로 그런 증거죠. 위패를 찾아가면은 하시마 섬에서 돌아간 분도 나오고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이 연결된 거죠. 역사관은 매년 이곳에서 유족들을 초청해 위령제를 지내고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 봉안과 함께 남은 위패를 모시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늘 가덕도를 둘러보고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신공항 전도사로도 불리는 송 의원은 부산 산업의 미래는 물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모아 시민들이 가덕도 앞 바다에 모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돌아보는 오늘 행사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송 의원은 안전과 소음 등에 있어 김해 신공항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객만이 아니라 대형 화물기가 뜰 수 있는 국제공항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김해가 아니라 바다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덕도 신공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수도권, 그것도 인천의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동남권 관문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500만 수도권을 포용하고 하는데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 부울경의 800만과 전라남도 200만, 약 1,000만 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이 절대 필요합니다. 김정호 의원 역시 이번 총리실 검증 결과를 낙관한다면서 가덕도를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객관성을 잃은 이런 주장은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대안으로는 이제 가덕 신공항이 유일하지 않나. 지난 16일 변석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공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언급하는 등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 대체 입지로서
가덕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희 MBC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40년 된 낡은 방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공익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공영방송 MBC.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규정된 공영방송으로 그동안 선거 토론회와 재난방송을 비롯해 다양한 공익 콘텐츠를 선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MBC 역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MBC가 상당히 독립적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어떤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유튜브 등 해외 OTT 등장으로 각종 영상 콘텐츠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공익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MBC에 대한 공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입니다. MBC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저는 재원의 일부를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MBC는 방송발전기금을 가장 많이 분담하면서도 지원받는 항목은 없어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를 지원받는 다른 공영방송에 비해 불리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선정주의적인 어떤 방송만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그 요구에 저희가 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낡은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 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하루 사이 부산에서는 2명의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2명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해외 입국자들로 남아공 국적의 20대 여성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입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는 147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 달 해수욕장 본격 개장을 앞두고 해운대구가 코로나19 대응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올해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 구간을 각각 지난해 14곳에서 12곳, 7곳에서 6곳으로 줄이고 파라솔 사이에 2m 거리를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스마트 비치 결제 시스템 승인 번호와 파라솔 번호를 활용해서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연제구 거제동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인근에서 40대 A씨가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을 조수석 문에 매달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그 상태로 1km가량을 이동해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교각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부분 일식을 생중계합니다. 이번 부분 일식은 부산 기준 21일 오후 3시 57분 태양이 달에 가려지기 시작해 오후 5시 6분에 태양 면적의 55%가 가려지는 장관을 연출합니다.